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의 반등 속에서 항공주가 모처럼 강세를 보이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시장의 관심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합병의 핵심이 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여부에 쏠렸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실 이제 그동안 EU 집행위에서 이제 그 합병 반대 이유로 화물 운송에 대한 독과점 우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된 이유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번 이사회에서 이제 화물 운송 부분의 매각 이런 부분이 최대 이제 이슈가 되었던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 EU 집행위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지금 반대의 입장을 밝혀왔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시장에 큰 관심을 모았고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장중에 20% 이상 급등하는 시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종가상으로 한 7% 정도에 마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다가 상한가가 풀리면서 마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 매각 관련해가지고 배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또 제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 채권자인 산업은행 측에서는 이 배임 이슈는 뭐 관계가 좀 적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아시아나 항공의 이 매각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노이즈로 그동안 작용을 해왔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점차 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합병 기대감 속에서 오늘 시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항공주 전반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앞으로 좀 어떤 접근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사실 뭐 대한항공과 이제 아시아나항공 최근에 이제 유가 변동성 확대로 인해서 주가가 그 산업 전반적으로는 좀 투자 심리가 좋지는 못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네. 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좀 저평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경쟁사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차트에서도 보셨지만은 현재 주가가 거의 20년 전 주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네. 이제 PER 같은 경우에는 7배 수준 그리고 ROE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 대비 높은 18%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노이즈 합병에 대한 노이즈가 해소되면서는 점차 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12월 안에 결합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 미국과 일본의 승인 결과가 이제 또 남아 있기 때문에 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어떤 급등의 시세에 너무 흥분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공주에 대한 투자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업황과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전략들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월요일에 검색하도 친구 추가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시아나항공 관련주와 더불어서 상장 이후에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던 두산로보틱스의 반등세 역시 두드러졌습니다. 상장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상승을 한 거예요? 네, 오늘 장중에 이제 막판에 상한가를 터치하는 초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뭐 오전에 뚜렷한 이슈, 이런 개별 호재 이런 부분은 사실 없었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되어져요. 네. 하지만 2주 전에 로보월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차를 두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로봇주로 좀 이동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긍정적인 소식들도 사실 좀 들려오고 있었어요. 뭐 의료용이라든지 서비스 이런 로봇들이 속속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청소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세계 1위를 하고 있다. 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뉴욕시에서는 경찰이 이미 로봇을 일부 좀 채용하는 그런 보도들이 나왔었는데 네. 한국에서는 다음 달이죠. 11월 달서부터 또 이제 배달로 자율주행 로봇이 인도를 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이런 네. 전망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긍정적인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이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의 국가대표라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네. 이 협동 로봇의 핵심은 인간의 움직임을 대부분 대체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데 아무래도 요리, 가사, 노동,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하지만 다만 지금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최근
그 실적 결과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밸류가 나오지 않습니다. PER이 잡히지 않고 있고 네. 또 PBR 같은 경우에도 좀 높은 수준에 있거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는 실적이 없다 보니까는 PER이 한 400배 수준 정도 돼요. 이런 부분들을 좀 눈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3분기 실적과 함께 동사에서 제공하는 전망을 좀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산 로보틱스와 함께 로봇주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상승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주목하고 있는 로봇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로봇 모션 제어 관련해서 국내 유일의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이 다축 관절을 제어하는 것도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RS 오토메이션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 반도체 그 핵심 칩을 그 로봇 모션 제어를 하는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펜리스 기업으로 아진 S텍 같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승재 대표님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